병원에서 투자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아주 많이 매출이 큰데 제약.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는 건데, 이제 그 자동 포장기 같은 게 한 5, 600만 원이면은 뭐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겠죠. 수동은 왜 안 되나요? 예? 아니, 그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니까요. 수동으로 붙일 수는 있잖아요. 수동으로 해서 붙이면 어때요? 약통.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요. 이렇게 수동 포장기 하는 것보다 라벨이고 뭐고 뭐 복용법이고 이런 것들을 다 라벨로 써서 붙여줘야 된다 그러는데, 컴퓨터 출력해서 그게 고무 이제 라벨 형태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매 포장마다 해놓기 때문에. 소분 판매 시스템 정착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놨는데, 우선 소분 판매 장비가 있어야지 돼요.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설비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효과 체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느 게 필요한지 뭘 할 수 있는지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게 이제 모발 검사, BI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기타 기능의학 검사, 유전자 검사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기능성 식품이 있어야 돼요. 복용이 편리하고,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이게 먹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병원에 기능성 식품을 취급해야 됩니다. 기능성 식품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했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약은 투약하고 나면은 단지 뭐 몇 시간 지나면은 좋아지고 두통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능성 식품이 먹고 바로 좋아지나요? 바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최단기로 2주 안에는 효과가 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주 안에 효과가 나는 제품을 써줘야지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정한 마진과 가격이 있는 제품이 구비가 되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의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뭔가 툴을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툴이 뭡니까? 검사예요. 검사 결과다 이러이러이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쓸 수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발 검사가 제가 20년 전에 이게 내놨을 때는 이걸 누가 해 그랬어요.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처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접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혈액 검사를 가지고 아파서 왔는데 피 좀 뽑아야 되겠어요 이러면은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혈액 검사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검사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 프로토콜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소분 판매 장비예요. 이게 팜텍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가형 자동 포장기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가형 자동 포장기들은 약을 넣는 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런 통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포장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비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계가 있죠. 이게 이게 종이가 롤러가 달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일일 섭취량, 섭취 방법, 유통기한들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포장돼서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최소 이런 거라도 갖춰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일이 다 써서 붙여서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포지 누르는 것도 9포짜리도 있고 6포짜리도 있고 뭐 그것도 반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효과 체크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이 기능의학 검사라고 해놨는데 여기 모발 검사, 지방산 분해 검사, 만성염증 검사, 비타민 D 검사 이거는 이게 진하게 해놓은 거는 뭐냐 하면 의료 검사로 인증을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혈액을 뽑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딴 데서 의뢰를 하지 않으면. 근데 나머지들은 혈액을 채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도 하고 약국에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검사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의 필요성을 체크하는 기능의학 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쭉 해서 한 10가지 나와져 있는데 이게 받고 있는 가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표준화된 가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는데 왜 병원이 비싸냐 싸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이만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발 검사는 뭐냐면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발 조직 내에 있는 원소를 분석해서 신체 환경 오염과 식생활 습관 문제, 그 다음에 질병 치료의 원인을 찾는 검사예요. 그것이 알려주는 것들이 만성피로, 근무력감, 집중력 저하, 외소증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가장 큰 원인 이유에서 조사해 놓은 거가 만성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발 검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모발 검사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추천 보충 체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다 프로행, 커터백 뭐 이런 식으로 제품명이 1일 몇 번, 1일 3회 19 2캅셀, 1일 3회 19 일정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포장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줬을 때는 가격을 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사보고 인터넷으로 쳐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돼요. 이건 포장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이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I 검사도 우리가 체수분의 이게 정기적인 흐름을 통해서 페이스 앵글이나 뭐 바디 캐패시턴시 이런 것들을 측정해내지만 여기 코멘트 보면은 커터백 1일 3회 일정, 그라놀 1일 3회 1캅셀, 프로엠 1일 3회 2캅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믿고 그 사람들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출력 때 나온 자료를 믿고 그냥 맞춤형 처방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디 점쟁이가 점치듯이 해놓은 게 아니고 다 검사돼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맞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내놓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BI 검사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도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컷오프 밸류 해놓고 이 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느 질환명이 나와 있고 이 값이 나와져 있는데 이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고 값 이상으로 떨어지면 치유가 좀 힘든 거다 이러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당신이 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이런 것을 먹으면 됩니다 해놓고 기능성 식품을 권장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타액 호르몬 검사는 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타액에서는 부신 호르몬과 성 호르몬을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신 호르몬과 성 호르몬을 측정해 놓게 되면 코르티졸과 DHA 레벨을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나와져 있는 거는 건강한 상태고 이쪽으로 있는 거는 질병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검사에서 3번 위치냐, 4번 위치냐, 9번 위치냐, 8번, 7번 위치냐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나눠지게 돼 있고 기준이 이렇게 약을 써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처방을 여기 이렇게 비타민 B 컴플렉스 150mg,
비타민 C 2 내저 5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양물질이 나와져 있으니까 이것대로 약국에서 처방을 내주고 병원에서 처방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부신 호르몬 타액 검사를 하는 거는 HPA 엑시스, 그러니까 이 그 하이포살라무스부터 피튜어터리, 아드레날 이 삼각의 이 기준이 깨지게 되면 피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칙이 깨지게 되면. 근데 이 기준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타액 호르몬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 이뮤 시스템, 엔도크라인 시스템에 부조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능성 식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pH 검사. 우리 몸이 약 알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약 알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의학적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내 몸이 약 알칼리성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타액을 이용하면 우리 타액이 이제 체액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타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액을 이용하면 타액의 pH를 재보면 이 사람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가 pH가 8.0부터 6.4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경우는 pH 1부터 14니까 재보면 다 7이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다. 거의 7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인 구분을 더 세분화해서 나오게 되면 6.4부터 8.0까지 구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정상인 부분 7부터 7.4까지가 정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이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이쪽 부분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쪽 부분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질병은 충치예요, 충치. 그리고 성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액 pH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음식에 대한 가이드도 주지만 우리 미네랄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비타민 D를 복용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니까 이 검사 하나만 해놓고도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약국에서도 이 검사를 하나 해놓고 코랄 칼슘 제제와 바이타민 D를 첨부해서 그냥 주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간단하게 타액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 체크 검사하는 것은 소변의 칼라 변색으로 우리가 소변을 가지고 이렇게 요로 스틱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스틱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한 5-6가지 검사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비타민 C만 칼라를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비타민 C가 부족되는 사람한테 비타민 C만 투여해줘도 효과는 드라마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변화가 노란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비타민 C가 없는 거예요. 색깔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비타민 C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한테 비타민 C를 투여해주게 되면 1-2주 만에 제가 많이 이상했던 증상들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질소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게 산화질소 테스트를 이거를 알려드렸지만 이 산화질소는
우리 몸속에서 혈압 조절, 신경 전달, 면역 과정, 항상성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노는 미생물의 감염을 막는 데서도 아주 내인성 물질로, 그래서 중요하게 알려져 있고, 네노는 혈관 내폐세포의 탄력 유지를 위한 혈압 조절, 혈소판 기능 조절, 장의 연동 운동과 음경 발기를 조절하는 물질들, 그 다음에 상처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이게 그 역할을 하는 에노인데, 특히 암세포 사멸효과도 뛰어나다는 것이 2008년도에 논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노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검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타액을 이용해서 타액에서 묻혀놓은 칼라 변화를 이 색깔 있는 통에다 대가지고 비교해보면 내가 에노가 없는지 있는지를, 에노가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 그대로 해놓은 건데, 미국에서는 수험생, 프로그래머, 금융가, 두뇌 게임, 주식 투자 이렇게 막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에노가 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에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수험 시간이 지났으니까 수험생들한테 검사를 간단히 해봐서 칼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에노 발생, 에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영양제, 알기닌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영양물질을 처방해 줄 수 있고 권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인덱스 검사. 이건 지방산 분해 검사라고 얘기하는데, RBC 내에 이 지방산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돌연사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게 드라이드 블러드 스포트 항산화 처리를 한 데다가 묻혀서 보내주게 되면 이것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오메가3 인덱스가 이 사람은 6.9다, 이 사람은 11.9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6.9인 사람은 건강하게 멀쩡하게 보여도 서든 데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쓰러지고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돌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요즘 장내세균에 대한 얘기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전부 장내세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장내세균이 필요하다 그러고,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장내세균이 필요하다 그러고, 특히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장내세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내세균은 정상균과 유익균 뭐 이런 균들을 다 분석을 해주는데, 이 균들이 얼마만큼 장에서 균형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 비만균과 정상균의 비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장내세균이 비만균이 많은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균주를 검사를 통해서 균주를 유산균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런 질병 치료